자, 63장입니다. 위무이하고 사무사하며 미무이라. 대소다소 보원이득 하고 도나너 기이하며 위되어 기세하니 천하 난사라도 필자그 이하며 천하 대사라도 필자그 세니라. 시로 승인은 종불이대 고로 능성대라. 이경락은 필과신이요 다이는 필단한이라. 시로 승인은 유난지 일세 고로 종무난이라. 무의라는 말과 무사라는 말, 무미라는 말은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자 전체에서 보면 무의라는 게 한 10번 나오죠. 10번. 2장, 3장, 뭐 10장, 37장, 38장, 뭐 43장, 48장. 쭉 계속해서 10번 나오고, 무사도 여러 번 나오고, 무미도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해석을 일단 해봅시다. 위라는 것은 하다는 것이니까, doing이니까 doing. 무의를 하고, 무사를 일로 삼고, 무미를 맛으로 삼아,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수를 갚기를 덕으로서 하며, 나너기, 도라는 것은 도모하다, 뭐 이런 것이니까, 어려운 일을 도모함에 그 쉬움에서 하고, 위대, 큰 것을 만들 때 그 미세한 것, 세세한 것에서 하니, 천하의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쉬운 데에서 작 일어나고, 천하의 대사라도, 천하의 큰 일이라도 반드시 세세한 것에서 작 시작된다. 시로 이러한 까닭의 성인은 끝내 큰 것을, 여기도 위니까, 하다니까 큰 일을 하지 않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그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경락은 뭐 가벼울 경자에다가 낙은 승낙할 낙자니까 가볍게 허락하거나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과신이요. 여기서 과라는 것은 적다 뭐 이런 거니까 반드시 신뢰가 적은 것이고, 다이 뭐 그 쉬운 것이 많아 보이는 것은, 쉬운 것이 많은 것은 반드시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어렵게 여긴다. 고로 종무난나라. 성인은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 위무이, 사무사, 미무미.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무의함을, 함이 없음을 하고, 일삼을 것이 없음을 일삼고, 맛이 없음을 맛으로 삼는 것.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덕경 안에서 무의라는 일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무의를 몇 개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자, 다 갔어요? 천하 개지 미지미미로대 사오이요 개지 선지비 선이로대 사불선이라.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은 것을 아는데 그것은 추함 때문이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선이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선하지 않음 때문이다. 고로 유무상생하고 난이 상승하며
장단상교하고 고화상경하며 음성상화하고 전후상수라.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 생성해주고 난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은 서로 이루어주며 장단 긴 것과 짧은 것이 서로 견주어지고 높고 낮은 것이 서로 기대어 있으며 음과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가 서로 따르는 것이다. 시로 성인은 처 무의지사하야 행 불언지교라.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무의의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의 일에 거처하고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여기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도 나와요. 3장에도 조금 마지막 줄에 나오네요. 마지막에 보면 그 시로 이거 중간부터 이렇게 시로 성인지 치는 허기심하고 실기복하며 약기지하고 강기골하야 상삼인으로 무지무욕 호대 사부지자로 불감이야니 위무이면적 무불치라 이랬어요. 이러한 까닭에 성인의 다스림은 그 배를 그 마음을 텅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욕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감히 하지 않게 하며 무의를 행하니 무불치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다 다스려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의나 무사나 무미라는 것은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무의를 행하고 일삼음이 없는 것을 일삼고 맛없음을 맛으로 삼는 것. 주어가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닌가? 스스로라고 하면 생각해요. 각자 자기 자신은 무의를 일삼고 일없음을 일삼으며 맛없음을 맛으로 여기고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며 각자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성인이 되겠네. 노자가 말하는 성인이 다 되겠네. 근데 뒤에 경문에 성인이 나왔으니까 성인은 어려운 일이 없다. 뭐 성인은 끝내 뭐 없다 이랬으니까 성인을 주어로 삼고 성인이 만약 무의를 일삼고 일없음을 일삼고 맛없음을 맛으로 여기고 크든 적든 많든 적든 그 원망을 덕으로 갚고 또 어려운 일을 도모함에 그 쉬운 데서 하고 큰 일을 함에 그 미세한 데서 하며 그렇게 되면 천하의 어려운 일이라도 그렇게 성인을 하니 천하의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이라도 반드시 미세한 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성인은 끝내 큰 것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지만 그런 걸 하지 않지만 그 큼을 이룬다. 성인의 큰 것을 이룬다. 가볍게 허락하는 것은 반드시 신뢰가 부족하다. 많이 매우 쉬운 것들은 반드시 어렵게 된다. 그래서 성인은 이러한 일, 쉬운 일, 이런 일들을 어렵게 여긴다. 그러므로 성인은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큰일을 하는 법. 큰일을 하는 법? 그럼 큰일은 뭔 일인데? 큰일은 무슨 일이냐면 정치? 요리를 한다던가 요리를 한다는 김장을 한다던가 성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는 것? 무리를 이끄는 어떤 정치를 무리를 이끄는 것. 하는 그러면 이제 성인을 주어로 놓고 성인을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면 성인이 무의를 행한다.
무사를 일삼는다, 무미를 맛으로 여긴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뭘 뚜렷이 막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 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 일단 그러면 다시 주석을 한번 보고 생각해 봅시다. 왕필의 주석인데 이 무이 위 거하고 이 불은 위 교하며 이 담연이 미하니 치지거겨라. 무의하는 것으로 거처를 하고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으로 거처를 하고 말 없는 것으로서 가르침을 삼으며 단박한 것을 맛으로 여기니 다스림의 극치이다. 멋있다. 이게 무슨 다스림의 극치라고 했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다스림의 극치라고 했는데 최고 극치가 어떤 거야? 그건 다스림 어쨌든 성인이 다스리는 일 행위 안에서 무의 무사 무미가 첫 번째 조건으로 나왔어요. 때로는 말이 침묵이 말보다 더 값질 때가 있잖아. 더 많은 걸 느끼게 할 때. 앞에서도 행 불언지교 이런 말 나왔죠? 불언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근데 이제 성인은 어쨌든 성인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스리는 것의 극치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성인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준을 세우거나 가치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문화를 만들거나 등등 해서 이게 정답이야 또는 이게 옳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겠죠. 그것은 유의일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위사 일을 하는 것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치를 하는 성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일로 삼고 아무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을 행하고 아무 맛이 없는 것을 맛으로 삼아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원망을 덕으로 갚는 사람. 이게 어떤 정치라? 스스로 그 생긴 모양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 바라봐주는 정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인정해주는. 일단 한번 생각해놓고 대소다소 보원이 득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망을 덕으로서 갚는다. 이 주소 볼게요. 소원적 부족이 보하고 대원적 천하지 소욕주하니 수운천하 소동자 덕여라. 작은 뭐 원망이나 원한이라는 것은 뭐 갚을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고 큰 원한이라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배워서 죽이기를 바라니 천하가 가치 여기는 것을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덕이다. 왕평이 이렇게 해석했네요. 이 해석은 이 주석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작은 원한은 갚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큰 원한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주살이라는 것은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게 주살이잖아요. 그렇게 죽이기를 바라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덕이다. 다 죽이자고 하면 죽이는 게 덕이에요? 아니 천하 사람들은 쟤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기 기준이 없나? 어떤 법적 질서가 있나?
일단 이것도 질문을 남겨놓고 더 나아가기 어려운 일을 도모함에 쉬움에서 하고 큰 것을 하며 미세한 것에 하니 천하의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쉬운 것에서 시작하고 천하의 큰 일이라도 반드시 미세한 데서 시작한다. 이러한 까닭의 성인은 큰 것을 하지 않지만 능히 그 스스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가벼운 성락은 반드시 신뢰가 적게 되고 쉬운 것이 많은 것은 반드시 어렵게 된다. 이러한 까닭의 성인은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어렵게 여긴다. 여기 주석 볼게요. 이 성인지제라도 유상 나느 세이하니 항비 성인지제로 욕 헐 차호아 호알 유단지 성인의 재주로도 오히려 미세하고 쉬운 것을 어렵게 여기는데 성인의 재주가 아니면서 급하게 이와 같이 하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 다시. 위, 무위, 사, 무사, 미, 무위. 동사 목적어, 이러니까 우리가 앞에 아까 잠깐 들어가서 이제 무위를 찾아볼 때 위, 무위, 그죠? 무불치 그랬습니다. 무위를 하면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경문들 2장인지 3장인지 경문 때문에 왕필은 치지급 그랬어요. 치지급 다스림에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풀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스림을 아주 잘한다. 태평성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인인 왕이 나타나서 제도도 잘 갖추고 규범도 잘 만들고 그래서 모두 다 행복했어요. 이게 이제 태평성대잖아요. 그럼 태평성대라는 게 성인인 왕이 출연해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어요.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방법 안에서 제도나 규범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태평성대라. 근데 이 태평성대는 지금 아무 짓도 안 해.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했어. 무위하니까 무불치 다스리지 않음이 없죠.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러면 노자가 말하는 태평성대는 도대체 어떤 태평성대야? 아무 짓도 안 하는 거네, 왕이. 그죠? 봐봐요. 아무 짓도 안 하는 거. 노자의 생각으로, 노자의 사상으로 정치를 한 경험이 있는가? 중국 역사에서 있는가?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 시대 때 문제와 경제 기간에 60 몇 년 동안 노자의 사유로 정치를 했어요. 근데 문제와 경제는
한초라, 한나라 초기. 한고조 유방에 의해서 진시황 진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제 한나라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이제 천하 통일을 하죠. 그래서 한무제의 뭐 아들이나 이렇게 돼요. 아들 손자 이렇게 돼요. 이때 문제와 경제가 정치를 한 것을 여민휴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이 여민휴식의 사상적 배경을 황로 그래요. 황로. 황로 사상. 황제와 노자 사상인데, 황제라는 신화적 인물이 천하를 다스리다가 공동산, 뭐 도사들이 사는 공동산에 가서 도사한테 도를 배워서 천하를 다스리지 않고, 그러다가 용을 타고 승천을 해버렸어요. 용을 타고 승천했는데, 이게 이제 황제 사상이에요. 황제 신화지. 황제 신화가 말하는 것은 치신이에요. 치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치신이고, 노자 사상은 무의죠. 노자는 무의예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황로 사상 그러는데, 이 황로 사상을 가지고 문제와 경제 시기 한나라 초기에 정치를 해요. 그 정치의 이름은 여민휴식이에요. 여민휴식에 백성 같은 경우로 쉰다는 거죠. 쉰다. 휴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 휴식을 취하는데, 여민휴식의 첫 번째 내용이 진시황 진나라가 법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죠. 법의 조항이나 조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법령을 간소화합니다. 법령을 간소화해서 대부분의 법령을 폐기하고, 살인이나 뭐 반역이나 이런 것들은 남겨놨겠지만 대부분의 법령을 폐기하죠. 두 번째, 이제 백성 동원령 금지. 두 번째 중요한 정책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했어요. 진나라와 한나라가. 그러면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 무너지고, 뭐 농토는 황폐하고, 뭐 다리는 파괴됐을 것이고, 도시도 파괴됐을 것이고, 엉망진창이었겠죠, 나라가. 그럼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을 하려면 백성을 동원해서 백성의 노동력을 가지고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원하지 말래. 동원을 금지라. 그 다음에 한 것이 세금을 경감해요. 세금을 경감하는데 10%로, 수확량의 10%로 확 줄여요. 이 말은 전쟁을 하려면 전쟁 비용을 대느라고 세금이 50%, 60%까지 갔었는데, 그걸 다 없애서 10%로 다시 낮췄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토지를 줬어요.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게 하는 거죠. 경자유전. 이걸 했어요. 두 황제 기간에. 문제와 경제 기간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인 남자들 중에 말을 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다 말 타고 다녔대요, 백성들이. 암말을 타거나 조랑말을 타면 농민들 사이에서 서로 비웃었다. 저 게으른 놈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자기 농토를 국가로부터 받고, 농산물의 10% 세금을 내고, 법령 간소화되었고,
도시 재건이나 성벽 재건이나 이런 데서 전혀 동원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살만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민 휴식이고 이게 중국 역사에서 가장 태평 성대한 세대예요. 이게 태평 성대시죠. 이게 이제 문경지치 이렇게 말해요. 문제와 경제의 다스림.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때 문제와 경제 두태우가 누구인지 모르겠네. 두태우라는 사람이 두태우. 두시성의 태우죠. 이 양반이 조정의 신하들한테 노자 도덕경을 조정과 일반 백성들한테 다 노자를 외우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문제, 이 사람이 원래 도덕경이라는 말도 이때 만들어져요. 도덕경이라는 것도 이때 만들어요. 경으로 격상시키면서 도덕경이 되는 것도 이때요. 근데 두태우라는 사람이 신하들한테 노자를 물어보거나 외우거나 이런 걸 시키면 그걸 잘못해요. 잘못하면 막 많은 신하 앞에 쫑꼴을 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것보다 더 무미한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무의를 행해요. 무사를 일삼아요. 무미를 마수로 여겨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수를 또는 원한을 덕으로 갚아요. 이게 정치일까요? 다스림이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편안함, 욕구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사람을 사실은- 헤아릴 수 있는 뭐 그런 사실은 뭐? 액션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 왕으로서의 액션. 그러니까 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액션을 안 하는 왕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권력을 내세우지 않는. 자, 지금 만약 노자를 뭐 춘추시대나 전국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왕이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이잖아요. 왕정 그러죠, 왕정. 왕정 시대고 모노크라시. 왕이 다스리는 이때에 지금 무사하고 무의하고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권한이나 행위, 통치 행위가 전혀 없죠. 통치 행위가 없어. 통치 행위가 없는데 치지극이라고 그래. 정치의 최고 좋은 상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통치 행위가 없는 왕이 존재하는가? 내가 왕인데 무의할 거야? 무사할 거야? 난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성립하냐고. 아니, 정지 선생이 왕이라고 해봐, 왕. 정지 왕국의 왕이야. 이제 그 집에 뭐 광수나 뭐 수빈이 나라는 백성이 있어. 네. 어? 뭐 강아지도 뭐 이름 강아지도 있고 그래. 통치 안 해? 왕인데? 이거 해, 저거 해. 해, 안 해? 이것저것 하라고는 하는데요. 진짜 무의를 하면 평화롭잖아요. 그러면은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에 닥쳤을 때 이웃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을 때 이게 다스리는 걸까?
그 다스린다라는 그 말 텍스트라고 보면은 사실 안 맞죠. 그러면. 그러면 다스림이란 말 맞림, 통치라는 말이 안 맞다. 그렇죠. 통치가 아니다. 그럼 이게 뭔데 그러면? 그런 왕을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런 왕을 인정하고 놔두나 받아주나? 그 이를테면, 그러니까는 진짜 영지 씨가 얘기했다시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이제 그냥 표현, 그러니까 말인 거고요. 어찌 보면 한 회사에 한 조직에 이제 팀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그 팀장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하라 안 하라 지시 안 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해. 그러니까는 노자가 그동안 뭘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지시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는 하는 거라는 표현이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성을 최대한 도출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자발성을 끌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동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제가 보니까 우리도 팀장 셋이 있는데 한 팀장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구 유능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뭐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밑에서 다 알아서 잘해. 그 팀장은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소유로 하나요? 그렇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 내세우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네. 다시. 그럼 그 사람의 그 팀장에 대해서 그 팀원들은 불만 없죠. 불만 없고. 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띄워주진 않지만 암암리에 따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왕이 있는데 직과 분이 있어요. 왕이란 직이 있고 왕이란 분이 있는데 원래 직분 그러잖아요. 왕이라는 그 위명 지위에 대한 이름이 있으면 이 위명은 직과 분의 결합인데 위명만 있고 직도 없고 분도 없는 이 상황이면 자발성이 도출되나요? 그게 없다고 자발성이 나온다기보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성인을 얘기하거나 왕을 얘기하듯이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죠. 직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직위 명은 있는데 그렇죠. 분이 없는. 그렇죠. 그 분을 어디까지 이건 있는데 이건 없는. 네, 어디까지 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를테면은 뭐 말단이 뭐 팀장처럼 하면은 누가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 영국의 왕 군림은 하되 네. 정치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영국이 네. 민주주의 제도에다가 그 국왕 시스템 그걸 뭐라고 그래? 왕정을 하되 왕정 더하기 민주주의 하는 방식 안에서 뭐 일본도 그거 따라 하지만 그럼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있다? 직이 있는 존재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군림은 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영국의 그 왕이 존재하는 이유죠. 그럼 군림은 할까? 그럼 자발성이 나오나? 치비급이 되나? 어쨌든 그럼 만약 그냥 왕인데 이 왕이 직분이
이렇게 불일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니까 노자 당시니까 다른 정치 체제나 이걸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근데 왕 성인은 늘상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없는, 그 왕이라는 기표는 있는데 기가 없는 왕이라는 기표 꼭 찍어. 기에서 기표는 사용하되 기가 없는, 이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는 볼 수 없는가? 바지 사장. 어? 그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어쨌든 지금 이게 정치의 지극함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쨌든 성인은 무위를 행하고 무사를 일삼으며 무미를 마수로 삼는데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간에 원망을 보답하기를 덕으로 산다. 원망을 웍으로 덕으로 산다. 이 문장은 또 어떻게 이해할 거야? 원망을 덕으로 산다. 한 번 봐준다. 봐준다 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계속 오늘 제가 비교를 그 팀장이 그렇게 하는 걸 못마땅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그 팀원이라기보다는 다른 팀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제가 뭐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급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참으로 잘 넘겨요. 이를테면은 같은 급의 팀장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의 방식을 하는 걸 못마땅히 하죠. 근데 그거를 또 그 사람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망을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덕을 원망을 덕으로 갚는다고 그랬는데 이 덕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덕을 은근히 어려워요. 38장에 보면 덕을 잔뜩 얘기하잖아요. 38장 덕경에 보면 세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그래서 덕이 있다. 그죠? 수준이 낮은 덕은 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덕이 없다. 상덕, 무이, 무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봐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다 원망을 덕으로 갚습니다. 갚아요. 라고 할 때 지금 38장에 보면 상덕은 무의해요. 무의하고 이무 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의 덕은 무의를 하는데 무로서 해요. 상덕은 무의한 거야.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 세상의 덕은 의도나 목적을 갖지 않고 그런 의식조차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덕이다 아니다는 의식조차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에서 무의를 얘기했는데 이 무의가 만약 이 무의가 이렇게 결합될 수 있다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원망들을 덕으로서 갚아요 라는 말은 그들의 원한 원망을 다 들어주되 그것이 덕인지도 모르게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이게 대소다소 이 덕이 상덕으로 보면 상덕은 무의한 거니까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어떤 덕이야? 그래서 덕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덕이 아니라
누구나 원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작은 원망이든 큰 원망이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간에 그것을 덕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그의 원망은 그 원망에 대한 해소가 있는데 그 해소의 방법을 다양하게 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뒤에 왕필의 주석은 마음에 안 들어요. 소원적 부족이고 작은 원망은 갚을 필요가 없다. 대원적 천하 소욕주 큰 원망이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칼로 베어 죽이기를 바라니 순 천하 소동 천하 사람이 같은 바를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것이 덕이다 라고 주석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38장에 상덕, 무위, 이무위위. 상덕은 의도적이거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없고 무로서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개념으로 이 덕을 푸는 게 어떨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성의는 대략 나왔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의도를 갖지도 않으며 무미를 맛으로 여기면서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간에 사람들이 원망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답을 해주는 사람이면 뭘까? 누굴까? 고해성사를 하러 오면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신부님입니까? 사람들의 원망과 원한이 해소될 수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성인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 그럼 그 성인은 어떤 성인이요? 그런 성인이 있나? 이 마음 편해지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근데 이게 그야말로 극에 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맨날 노자라 이런 걸로 해도 안 되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고.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노자로 공부하겠지 사람들이. 잠깐 쉬겠습니다. 되고 싶어서.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앞에서 나오는 무의하고 덕 개념하고 앞에서 38장에 나오는 덕 개념하고 결합해서 보면 아마 이 노자가 생각하는 성인의 다스림 또는 그 성인이 있는 공동체 그까지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뒤에 문제는 또 이상해. 도라는 것은 도모하다 이런 거니까 어려운 일은 그 쉬움에서 도모하고 큰 것은 그 미세한 데서 도모하고 천하의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하고 천하의 큰 일이라도 반드시 미세한 일에서 시작하니 성인은 끝내 큰 것을 하지 않지만 그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뭘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럼 큰 것을 이룬다, 어려운 일을 이룬다라는 것은 누가 이루는 거야? 일은 백성들이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자발성이겠죠? 네. 그래서 통치가 아니라 맡겨둠을 통해서 자발성이 이끌어져 나오면 백성들의 자발성으로부터 큰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큰 일이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큰 일과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큰 일과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백성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백성의 자발성으로부터 된 거니까 백성
17장이었나 18장이었나. 네, 17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태상 하지 유지. 태상은 아랫사람이 그가 있는 것만을 안다. 기차. 그 다음 순서는 친히 예지. 그 태상을 친히 여기고 기린다. 칭송한다. 기차. 그 다음 수준은 외지. 태상을 두려워한다. 기차, 모지, 그 다음 수준은 그를 업수히 여긴다. 신부족은, 유불신은 신뢰가 부족하고 그래서 불신이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유해여 기기은이여, 그 귀한 말, 그 다음에 공성사수, 백성, 개위, 아자연, 그렇죠. 봐요. 공성사수였네. 공이 이루어졌고요. 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위, 아자연. 백성들이 모두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한다. 그죠? 내가 그랬어요라고 공을 이루거나 일을 이루거나 이거를 갖다가 백성들이 모두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하는 이 수준. 어디 갔어? 여기. 근데 성인이 그걸 이루었어요. 성인이 크게 이루어요. 그러면 17장에 백성 자발성. 이것 때문에 성인은 가볍게 백성들이 이것 좀 합시다 할 때 가볍게 승낙하지도 않고, 하지만 어렵게 여기지만 공은 이루어요. 그래서 끝내 어려운 일이 없어. 백성들이 다 이루어져. 그러면 자발성으로 큰일,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자발성, 백성의 자발성으로부터 일이 이루어짐. 이거를 만들어내니까 아까 말했던 문경지치.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세금을 10%로 경감해주고 법령도 없애고 이랬는데 저때 당시 한나라의 국고는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곡식들이 나라 창고에서 너무 많아서 썩어 나는 일이 벌어져. 너무 많아서. 저 시대에요? 10%밖에 안 걷는데도. 와, 그럼 잘한 거네. 잘한 거지. 그럼 그 자발성을 만들어내거나 이끌어내는 어떤 것들. 가능성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 17장의 논리를 가져와서 보면 이게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 그 왕한테는. 왕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하는데 공은 이루어지고 다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자발성이겠죠. 그 자발성에 의해서 이게 되겠죠. 그럼 이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이 왕비의 주석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왕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목을 베서 죽인다고 하니까 왕이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백성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그러니까 백성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정치일 수도 있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왕이 진실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뭐 어쨌든 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인정하고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데 노자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왕 네가 구중궁궐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밖으로 나면 안 된다. 네가 나오면 네가 기준이 된다. 너는 앞줄에 서지 마라. 뒤에 따라가야 한다. 너는 한가운데 서지 마라. 미양.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너 자체가 표준이나 기준이 기준의 상징으로 작용된다. 그러니까 너는 구중궁궐 안에서 꼼짝도 말고 보이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수님 그럼 저기 문제요? 문제와 경제? 저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그래도 잘 해냈으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황노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한나라 초기에 중요한 정치 통치 이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그에 따라서 그냥 둔 거죠. 정말 노자 황노 사상대로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저 문경 다음에 이제 한무제가 나오면 독전유술, 유교를 국교화해버리면서 제국이 되려고 계속 영토 확장 전쟁을 하면서 다시 그렇게 되니까 한무제 이후에는 그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의 토지를 뺏어서 한무제 말기가 되면 입추의 여지도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송곳 꽂을 땅도 없다는 뜻인데 백성들이 땅을 다 뺏겨서 귀족들 부자들이 토지를 다 겸병하고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문제는 기준의 규범의 가치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니까 확 달라지죠. 가치 세계로 바뀌었을 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왕을 베어서 죽일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쇠퇴하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되지 않고 왕이라는 사람은 지가 권력을 놓거나 나라를 선양하거나 지위를 선양하거나 할 생각을 가지질 않지. 최고 정점에서 그 사람이 말대로 다 되는데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63장은 앞에서 말한 무의, 무사, 무미, 덕, 그 다음에 어려운 일, 큰 일을 이루는 것 이런 내용을 앞에 걸 가지고 와서 앞에 경문들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 좀 노자다운데 왕필의 주석으로 해석하면 좀 노자하고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게 참 어렵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어요.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63장. 자발성? 자발성. Spontaneity. Spontaneity. 저는 진정한 왕. 진정한 왕. Spontaneity.
이 왕이 없는 국가, 왕이 없는 국가. 왕이 없는 국가를 루소라는 사람이 상상해보죠. 그게 이제 사회계약론이고. 상상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사회계약론. 이 사회계약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유럽의 혁명을, 왕정국가를 물리치는 혁명의 이론적 근거가 되죠. 그럼 이제 사회계약론은 왕이 없으면 국가체제를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국가체제 지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발성인데, 이 자발성은 공적자의 자발성. 그래서 이 공적자의 자발성이 합의해서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주권, 통치자, 시민, 행정관료 등등을 정의할 수 있죠. 이게 정의가 가능하죠. 정의. 이 공적자라는 것, 공적자의 자발성. 이거를 다른 말로 공적 의지 이렇게 얘기도 하죠. 공적 의지. 이 공적 의지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시민을 정의하고, 주권을 정의하고, 통치자를 규정하고, 공무원, 봉사자들을 규정하고, 사회 시스템을 규정하고 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상상한 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노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치 체제가 없는 공동체, 그거를 상상해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울 선생은 옛날에 스테이트레스 스테이트, 국가 체제가 아닌 공동체라고 뭐 한번 얘기하는데,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한 공동체일 수 있겠어요. 제가 보면 그러한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부터 좀 궁금한 게, 국가라는 것에 그러면 왕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자발성 있는 국민들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국가라고 한다면 굳이 왕이 꼭 필요한 것인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서양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에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이렇게 호평을 해요. 지배와 피지배가 구분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의지와 권력에 대한 규정이 없이 무질서한 정치체계, 이게 데모크라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로도토스가 얘기한다고.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소노미아예요. 이소노미아. 그럼 이소라는 말은 동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등하다. 노미아라는 말은 노모스, 노모리, 관서, 법. 그래서 이게 만든 노미아. 법적으로 동등하다. 라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동등하고, 법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그 500인 회의나 이런 데서 민중들이 부족을 대표해서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이 500인 회의에 들어오고 그 500인 회의에서 또 뽑힌 사람,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이 우리가 지금 미국의 상원처럼 그런 데서 최종 의사안건 다 결정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통치자를 뽑고 그 통치자 임기가 되면 다시 또 뽑고 그걸 갖다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 체제를 이소노미아라고 그랬지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했고 귀족들 아테네 귀족들이 이걸 갖다가 데모크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자기 정치 체제를. 그런데 아테네 일반 시민은 자신의 정치 체제를 데모크라시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소노미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로도토스가 이 아테네의 이 데모크라시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배와 피지배의 구분이 없어. 권력에 대한 의지도 없고 권력에 대한 정의도 없어. 그래서 무질서한 그냥 정치 체제,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이렇다라고 이러한 정치 체제 때문에 아테네가 멸망했다고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에서 썼죠. 데모크라시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어? 데모크라시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헤로도토스는. 그게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죠. 그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 스파르타의 공격에 의해서 시민들을 성 안에 다 집어넣고 항전을 하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죠. 거의 대부분 다 죽죠.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이제 아테네를 지배한 다음에 참주 30인을 세워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참주에 의해서 독재가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10년, 20년 있다가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이 참주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죠. 회복하면서 이 참주와 참주에 부역했던 사람들 다 재판을 통해서 사형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소크라테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래서 BC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죽죠. 그러고 나서 한 60 몇 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아테네는 지배당하고 로마의 속주로 바뀌죠. 그 혼란, 계속 그 참주와 참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재판하고 민주주의 연설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하면서 망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노자의 이 사유가 만약 조그만한 공동체라면 어떨까요? 큰 나라가 아니고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인류학 가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의 원시 부족,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원시 부족. 그 부족의 사이즈는 아무리 커봐야 2,000명, 아이까지 포함해서 2,000명이 되지 않는 미만인 그런 사이즈의 공동체라면 자발성에 의해서 완전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 그 구성원의 문제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무리 작아도 음. 저희 얼마나 작아요? 이를테면 저희 4명 예. 될까요? 이를테면 예. 제가 우리 한 가족 4명? 제가 너무 이렇게 아니, 억압적으로 교수님, 억압적으로 말하나요? 아니요. 아니 제가 이제 그냥 일 예로 들은 건데 근데 이제 그 레vi 스트로스가 쓴 슬픈 열대나 뭐 이런 책들 보면 원시 부족들 사이즈가 2,000명 미만, 200명짜리부터 뭐 2,000명짜리 큰 게 2,000명인데 추장도 직접 민주주의로 뽑고 추장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고 다 해요. 그래서 완벽한 민주주의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원시 부족 사회, 그들이 문자가 없어서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문제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이즈가 그럴 때 모두 다 직접 자발적인 참여 시스템을 갖추면 그럴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뭐 10명이라도 다 그게 뭔가가 될 수 있는 구성원이면 그게 가능하고 100명이어도 그게 다 가능한 구성원이면 되는 거지. 근데 평소에 이걸 다 물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고 하면 그러니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럼 말을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물론 그러니까 그것도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지면 그건 가능한 거야. 이를테면 사이즈의 그러니까. 문제가. 근데 4명이라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 네. 그러니까 그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명이나- 우리가 4명이지만 이를테면 우리는 다 잘 되지. 근데 이제 안 되는 4명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안 되는 4명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구성원의 문제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고 내 얘기는. 이를테면 쌤하고 나하고 우리 넷이는 잘 통해. 근데 나랑 잘 안 맞는 한 명이 있어. 이를테면. 그래서 걔랑은 둘이 있어도 안 돼. 이를테면 둘이 있어도 안 될 수도 있어. 그거는 각자의 다른 상황에 따라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4명이 여기서 말하는 4명은 모여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회라는. 이를테면 나도 우리 회사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린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일을 하잖아.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물론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어쨌든 마칩시다. 네.